이 작전을, 이러한 어떤 그 결정을 한 장소가, 이 안락사 프로그램을 한 장소가 베를린의 티어가르텐슈트라스라고 하는데 4번지거든요. 티어가르텐의 P, 그 다음에 4, 이렇게 이제 악치온 페피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다 죽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권, 시민 아닙니다. 그냥 장애인, 우리 세금을 갉아먹는 좀도둑 같은 존재,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제일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시민성, 이것은 어떤 제도, 지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그 공동체에 나도 하나의 구성원이다. 저 사람도 같은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다. 소중한 인간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공감을 바탕으로 한 공정, 공정을 넘어서는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2023년도에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참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 이름에다가 공감이라는 걸 좀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체 이름이 이제 공감연대가 되는데요. 그 공감에는 이런 바탕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많이 들어주고 함께 그러려니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눌러주시죠. 또 광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광고가 나오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배웠는데요. 네. 고 전태일 열사가 59기 추도식을 맞아서 노동계 인사론 최초로 국민훈장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전태일 열사에 대한 훈장 추서식을 갖고 노동인권 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로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태일 열사의 첫째 동생인 전태삼 씨와 둘째 동생인 잘 아시는 전태일 이야기 가운데 풀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나하고 옆에 있는 시다, 소위 견습공이 밥을 못 먹고 급여도 없으니까 밥을 못 먹고 그냥 수돗물 한 그릇 이렇게 들이키고, 이거를 보면서 이거 아닌데 자기 수중에 있는 집에 갈 차비 털어가지고 풀빵 사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래도 많이 소개가 됐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하면은 항상 이 전태일 다큐, 그 다음에 전태일 다큐를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제 퀴즈를 해서 이 풀빵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시험 문제를 맨날 합니다. 퀴즈를 맨날 합니다. 여기에 그 자기 자신의 아니, 이런 것보다 비인간적인 배고픔, 나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텐데 자기에게 그 사람이 책임의 그 영역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청계천 평화시장부터 쌍문동까지 1시간 반, 2시간 정도 지금 걸어가야 되는 길을 간 겁니다. 양말, 전태일이 주일학교 반사 활동을 했어요. 창동에 있는 창현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왔는데 한겨울에 아이들이 왔는데 양말이 없어요. 자기 양말을 벗어서 아이들한테 씻겨줬어요. 요즘 같으면 그 냄새나는 그 양말을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양말조차 없었던 거죠. 다 기워가지고 우리 입고 신고 하던 때 아니에요? 그걸 했던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전태일 열사 앞에 나왔던 50주기의 아까 들었다 이거. 50주기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그거를 이제 처음 제안하고 뭐 목사님하고 우리 사진 한번 찍자. 그런 대로 뭐 의미가 있었는데 예, 우선 사진은 아니지만 찍어서 이게 이소선 어머니 다큐 어머니라는 다큐거든요. 태준식 감독이라는 분이 작업을 한 건데 이 영화를 이제 찍은 이 주인공 이소선 어머니와의 일화입니다. 지나가죠. 이 태준식 감독한테 오늘 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예, 이소선 어머니가 이제 제가 무상동이라는 종로의 청와대 근처에 있는 무상동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집에 한번 오시겠다 그래서 집에 오셨어요. 집에 와서 사는 모습을 보니 이제 여름인데 나가면서 어디 전파상을 들리자고 갑자기 왜 전파상을 들리자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전파상을 가는 길에 이소선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김 목사네 집에 가보니까 선풍기가 없어. 그 선풍기를 내가 사줘야지.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게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앞에 풀빵, 양말, 선풍기, 제 책에 썼던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인성, 시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공감하고 협력하는 걸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계속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K-디모크라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 읽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생명평화 포럼 수준이 약간 농담입니다. 이 책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독서 토론을 이거를 읽고 독서 토론하자 그래가지고 독서 토론했어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언제예요? 2018년 트럼프 1기 때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에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무너지는 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고 그것을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이상신호다. 민주주의의 규범을 거부하고 정치 경쟁자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을 찍고 우리 작년에 봤던 거하고 똑같죠. 폭력을 조장하고 묵인하고 시민 자유를 억압하고. 그래서 이 두 교수의 결론이 뭐냐? 상호 관용과 제도적 적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그 해답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무너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 썼어요.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입니다. 저 정치학 교수들 가까운 분도 계십니다만은 안 믿어요. 왜? 요 수준이니까. 제가 장공 김재준 목사 마이크 잡다 이 나중에 링크 타고 가시면 보시겠습니다만은 아프간 사태의 교훈. 미국의 입장에서 저는 미국의 입장을 내가 편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프간에 가서 뭐 했냐? 군대, 경찰 양성하고 무기 좋은 거 많이 사다가 쟁여놓고 도로 닦고 다 했죠. 거기에 시민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얼마만큼 예산을 썼을까? 한 20% 썼을까요? 10% 썼을까요? 5% 썼을까요? 꽝입니다. 꽝. 그야말로 기초교육 그래도 여성 교육을 했다 이런 성과는 있었을지 모르나 시민성을 키워내는 노력 없이 군사력, 장비 이것으로 뭐를 아프간을 자기네가
미국 입장이 좋다 안 좋다는 건 상관없이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아프간을 바꿔낼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제대로 생각해봐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했는데 우리는 이 대답을 줘야 돼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것에 대한 해석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했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를 우리밖에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줄기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싸웠던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시민성 교육을 강화해야 이것이 바로 다시 민주주의가 일어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사회, 학교만 열심히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사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시민성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제, 조직, 예산 마련해야죠. 교육계, 사회, 시민사회 협력해야죠. 또 지역사회와 공동체, 개인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님은 여기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지나가고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다시 일어서는가?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TV 조선이라고 하는 거창한 방송에서 그 교육 포럼을 하는데 발제를 해달라고 해서 이 주제를 이제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그 시민성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한 덩어리가 더 있는데요. 그거를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진 목사님하고 하룻밤 잔 다음 날 오니까 이 책이 도착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